아까 이제 눈치 보다가 문재인 정권이 조금 이제 기울어지는 것 같고 또 한국당과 우파가 조금 결집하는 것 같으니까 한국당으로 뭐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입당을 하고 뭐 이런 취지로 언뜻 말씀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문재인 정권, 문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이제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이제 하락세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레임덕의 시작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네. 어느 모당의 대표가 레임덕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저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9주째인가? 몇 주째인가 하여튼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계속 떨어지는 게 지금 50%까지 하다가, 이거 40%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48%까지 제가 나온 걸 봤는데, 네. 여기 이렇게 떨어진 게 저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게 당연한 귀결이다. 제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어디서 강연할 때는, 네. 요 다음 총선 때는 봐라. 20%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제 짧은 역사 지식과 인식으로 보더라도 네. 이 사람들이 배고픈 건 못 참아요. 다른 건 좀 참을 수 있어도 배고픈 건 못 참는데 배고프다는 건 결국 요새 얘기를 하면 경제가 파탄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사람들의 정책 기조를 갖고서는 이제 그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에 그 베네수엘라의 마도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얘기했어요. 베네수엘라 경제가 반토막이 났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실험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것이 실패로 끝났다. 이게 모두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기네들이 이상한 정책 기조를 들고 나와갖고 우리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네.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방법이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 네. 저는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3년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건 이제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바꿔야죠. 어떤 급한 분들은 아마 내년 총선도 못 갈 거지 않을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네. 일단 저는 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에 의해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초전이 저는 내후년에 총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저희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올곧게 가서 신뢰를 다시 얻어서 우리 보수의 대통합을 이뤄서 이번에 확실히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 경제 문제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광화문 사거리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쳐도 안 잡아갑니다 지금 상황이. 이 안보 이념 문제는 지금 더 심각할 수 있다. 많은 우파 국민들이 걱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한반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그게 이제 3대 위기. 네. 이게 뭐냐면 안보 위기. 그다음에 민생 위기. 그다음에 체제를 부정하는 법치 위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김정은이를 연호하고 만세를 불러도 우리나라 공권력이 눈만 멍뚱멍뚱 뜨고 있어요. 이거 뭐 하는 일입니까? 네. 또,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형 성조기를 찢어 발겨도 우리나라 경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찢은 그 사람들 민중당에 전부 입당했다고 하는데 네. 또 한 가지 다 얘기하면 이건 민노총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유성기업. 전체 12주라 그러면 이거 거의 살인에 가까운 폭행입니다. 중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그 건물 앞에는 경찰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이 그것을 단속 안 하는 거예요. 왜 단속 안 하냐?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단속 안 하냐? 저번에 백남기 사건 때 보니까 그거 하는데 조금 진압을 하는데 뭐가 조금 과잉된 것 같으면 그거 갖고 책임을 다 물으니 그래요. 차라리 무능 경찰이 되는 게 낫지 괜히 그거 진압했다가 가서 형무소 가는 것보다 낫다. 네. 이렇게 하니까 공권력이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세 가지의 그 위기가 와서 지금 큰일 났다. 네. 이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정우택 의원님, 제발 죄 없는 박 대통령님 석방시키는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 지켜주세요. 예. 아니,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장에 돈 받은 건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은 33년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때렸다. 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뭐 형이 이제 하나가 확정이 됐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네. 이제 처음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네. 이제 다 까발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구속으로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저 불구속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게 해줄 수 있었는데 네. 이것을 안 하는 이 정권의 좀 잔인함이라 그럴까?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건 잘못된 거다. 심지어는 붕괴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는 네. 역시 정치는 네. 결국 말로 하는 겁니다. 정치를 주먹으로 하고 총칼로 한다면 네. 그거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네. 그래서 정치는 말로 하지만 그 말이 국민들이 원하는 말씀, 네. 또 국민들이 바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여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이것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자유한국당 이거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니네 안 보이지 않냐? 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삼국지 보지 않습니까? 삼국지 봐도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상자들 추스리고 해서 다시 한번 전열 정비를 하는 거 해야 또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열 정비, 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폭망을 했어요. 폭망을 하고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4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 당이 아직도 전열 정비, 체제 정비조차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야당다운 야당 모습을 보이기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로 하는 싸움, 정치는 말로 하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홍준표가 그래도 그러면 제일 잘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잘 못 싸웠다고는 전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가끔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 잘 했어요. 네. 근데 말은 아무 말이나 하는 말이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가 네. 소위 심하게 말하면 시정 잡배도 할 수 없는 소리를 하면 소위 그게 막말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게 막말인지도 본인은 몰라요, 잘. 그러니까 그 막말을 했을 때는 그 당의 품격에서 또 그 제1야당의 품격에서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그 의원님도 뭐 바퀴벌레, 연탄가스 막 이렇게 막말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전제를 달았어요. 전제를 달아서. 그건 예.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 홍준표 대표가 저작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예. 전제를 달았어요. 예. 평소 홍 대표가 쓰는 말을 인용을 하면, 뭐 인용이란 말은 하지만 평소 홍 대표의 말처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홍 대표의 말을 한번 인용해서 써보겠다. 네네. 예, 그래서 쓴 거지, 제가 오리지널 저작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시 듣는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두 분이 친구시잖아요.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아래인데 하여튼 친구로 지냅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 대표가 이번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의 말이 옳았다는 국민의 믿음이 이제 다시 왔기 때문에 복귀한다 이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 자기가 말할 때는 국민들이 내 말을 이해 못했다. 나는 나만의 예지력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국민이 이해 못했는데 이제 와서는 국민들이 이해하니까 내가 다시 정치에 온다. 이거 얼마나 건방 떠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온 것 같다. 회개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제가 이런 언급을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돌아왔을 때 적어도 이번에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해서 그 패한 데 대해서 정말 마음에 멍울이 돼 있습니다. 홍 대표의 여러 가지 행태의 원인에 의해서 내가 졌다. 내가 질 선거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많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후보자들 또 그 사람들을 도왔던 당원들한테 이번에 정말로
나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또 내가 당대표로서의 원만한 그 책임을 다 못해서 네. 이런 문제가 된 데 대해서 정말 그 송구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귀하더라도 저는 회개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